지난해 발표됐던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됐던 내용 중에서 이제 규제책들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지난 5월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부분들 걸림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신규 신청 건수도 거의 없었고요. 재개발세 관련된 또 특히 재건축 관련된 내용들은 신청 허가권 자체가 아예 없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뭐 한 8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 공급량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높은 가격을 부담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 거를 만들거나 임대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민간 재개발을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지난해부터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난 연말 정도에 12월 28일 날 민간 재개발 후보지, 이거는 공공개발이 아니고요. 국가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 재개발 후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속도는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28곳, 21곳 정도를 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지난해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에 주거 정비 지수제라는 것들 폐지가 이미 된 거고요. 6가지의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재개발 규제책을 먼저 마련을 했고 실제로 2종의 7층 현재 규제 7층까지밖에 짓지 못한 일종 일본 주거지역도 현재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25층까지도 올릴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을 하고 또 2025년도까지 재개발 13만 가구, 그다음에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 한 11만 가구 정도 예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4만 가구 정도로 주택을 공급을 시작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어느 정도 시그널들이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되면 당연히 서울 지역의 집값도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현재 기본계획 변경이 이제 지난 9월 23일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6가지의 이제 제도 개선을 마련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월 28일 발표된 내용은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시 재생 지역도 4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발 방식이라든가 개발의 어떤 그 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현재 어떤 그 지역적인 후보지를 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도시 재생 지역도 들어가 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접수를 보통 100곳 정도를 받았는데요. 자치구에 또 추천한 부분도 한 60곳 정도 되는데 이걸 선정해서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선정을 해서 최종 선정지를 21곳을 발표했다. 창신이라든가 숭인동, 도시 재생 지역도 4곳이 포함돼서 노후와 슬럼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고요.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첫 적용 사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정비기업 수리익을 내년 초, 이거 올해죠. 올해부터 해서 2023년도 내년부터 정비구역을 순차로 지정을 하고 2만 5천 호를 현재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한번 서울시에 관련된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말씀드렸을 때 구역 지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던 걸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은 말 그대로 시간을 그만큼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빠른 공급량을 현재 표출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2015년도부터 박원순 시장이 재임기 때까지 봤을 때는 2015년도부터 해서 봤을 때 한 8년 동안 신규 지정 건수가 없는 재개발 신규 지정 건수가 0건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들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을 전혀 대지 않고 근데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 쪽으로만 이제 가다 보니 그 가닥이 충분하게 잡히지 않았던 것들이고요. 보통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재건축과 비슷하긴 하지만 사업 준비 단계와 사업 시행 단계까지가 보통 한 4년에서 5년, 길면 한 6년, 7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까지 들어가는데도 2, 3년 걸리고요. 그리고 준공 및 입주 3, 4년 걸리겠죠. 이걸 따지게 되면 거의 10년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사업, 2002년도,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뉴타운 사업들 같은 경우도 시범 단지가 현재 실제로 은평 뉴타운 기름부터 왕십리 뉴타운이었으면 지금 성공한 단지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는 지역인데 보통 이제 은평 뉴타운이 총 9년 정도가 걸렸고요.
좀 빠르게 진행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주까지 봤을 때 기름 뉴타운이 총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이 12년.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로 단축을 하자는 거죠. 각 부처별로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어느 부처를 따로따로 현재 심의를 할 게 아니고 한꺼번에 심의를 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터 환경정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어떤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시행 단계까지 시간을 현재 실제적으로 한 2년 이내에 끝내게 되면 당연히 관리 처분까지도 끝내는 부분은 또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발표된 내용의 21곳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8년 만에 서울 재개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번부터 19번까지가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남 지역하고 서북 지역, 서남권하고 동북권 지역이 워낙 또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으로 현재 집중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곳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1번부터 19번까지는 대부분 다 그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창신이라든가 숭인, 구로동, 그다음에 동작, 상도, 그다음에 관악, 신림 7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 재생 지역인데 실제로 후보지로 선정을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의 개발이 앞으로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2만 5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공급이 이제 확정시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 시장에 좀 영향력을 많이 끼칠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난해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 노후 불량에서 주거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서남권에 89개가 있고요. 동북권에 133개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다 도심 재생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됐다가 지정이 다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방치된 폐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제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고 현재 폐가 수준으로 현재 있는 지역 굉장히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54%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먼저 손을 댔다라는 게 현재 예견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발이 되게 되면 반드시 투기 방지책도 같이 따라주죠. 당연히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을 어떻게 투기 방지책을 마련을 했느냐.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한 건 맞는데요. 2022년도 올해 초부터 정비계 수립하고 23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을 지정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은 대부분 이제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지역들을 재개발을 할 때 권리 산정 기준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가 부여가 될 테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 공모에서 선정 구역이 발표된 내용들은 2021년도 9월 23일까지입니다. 2021년도 9월 23일 이전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물건 해안에서만 이제 아파트 청약에 관련된 또 현재 신청 재개발 관련된 조합은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미선정 구역 같은 경우 현재 이 민간 공모를 한 부분에서 100곳 정도에서 21곳만 지정됐기 때문에 아직 추가로 지정될 지역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28일까지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미 21곳은 다 지정이 됐습니다. 벌써 현재 12월 28일 됐고요. 또 미선정 구역 같은 경우도 1월 중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게 되면 분양권 없는 건축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 쪼개기 방지하기 위한 어떤 건축허가 제한,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건축허가는 이번 달부터 해서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 지분 투자를 못하게끔 막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후에 공고되는 부분도 있겠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개발할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 또는 미선정된 구역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적용을 합니다. 2022년도 1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소유권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얘기고요. 선정일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일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진행된다는 걸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지역에 내가 토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21곳 중에 현재 후보지 선정 다음 날 12월 28일 날입니다. 12월 28일 날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됐고요.
이건 현재 지정 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 내년 1월 1일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현재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죠. 저렇게 작은 지분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개를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지분 쪼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하겠다는 얘기고요. 권리 산정 기준이라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21년도 9월 23일 21곳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 허가 제한 절차 바로 추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선정 구역이나 앞으로 선정될 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2년도 1월 28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개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투기 세력들로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현재 개발 규제를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은 조금 더 추스러 나가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시 지역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돼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시장까지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집값을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